제 친구도 빌라 질 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대출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몇 프로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산 땅에 네.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은 네. 건물 지을 때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유치를 하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단 야,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세권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을 때 세대원 예. 가족 중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건 못 봤고 이제는 대출 책도 나와야 돼. 우리가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 책을 봐서 공부하잖아요. 대출이 너무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출책은 나오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게 계속 바뀌는데 그 정도로 많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있고 네.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참 신기하더라고. 4월 달에 주담대가 4조 네. 늘고 5월 달에가 5조 늘고 8월이 8조 2천억이 늘었대요. 네. 주택담보대출로 땡긴 게.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0.5% 내렸단 말이에요. 금리를. 우리나라가 지금 3.5고 미국이 5.5에서 5.0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0월 달에 내리거나 11월 달에 내릴 거예요. 왜냐면은 수출 빼고는 자영업자가 지금 다 죽었어요. 저도 거의 자영업이지만 일이 없어요. 일이 없기 때문에 다 힘들어 하지만 문제는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금이 낮아지면은 집값이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0.5%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하를 해야 돼요. 원래 미국 인하하는 거 무시하고 우리나라만 먼저 하려고 했어요. 자영업자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됐는데 현 정부에서 느끼기에는 대출이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면은 더 대출해가지고 집을 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출이 인하될 걸 알고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규제하면서 대출을 확 조이는 것 같아요. 몇 달 대출을 쪼아서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대출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잡혔다고 하긴 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이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신기한 게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틀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한은행 틀리고 우리은행 틀리고 다 틀려요. 은행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으로 대출 책이 나와야 될 정도로 다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라에서 제일 처음 제시했을 때 바로바로 움직이는 은행이 있고 대응이 없는 은행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신한은행이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조건이 맞으면 해준다고 다 틀려요. 우리은행은 또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할지를 몰라요. 아니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이제 얘기할 때 금리를 내리니까 지금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못 내릴 수도 있다, 안 내릴 수도 있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럼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그럼 못하게 하면 되지 않아요? 대표님 말한 거대로 묶은 거예요.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하는 확실해요. 10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확실한데 인하하기 전에 정부에서 액션을 취하는 거지. 스트레스 DSR 줘가지고 대출 규제하고 지금처럼 말 안 들으면 전세자금 쪼이고 그리고 더 심하면은 DSR을 40%에서 30%로 인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라에서 규제를 한 후에 인하를 해서 큰 무리 없이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요새 대출 때문에 사람들이 이자를 못 갚고 맞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힘들어하는데 지금 그 전세 대출 때문에 맞아요.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에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하를 해서 자영업자라든가 일반 서민들 금융이자를 내려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확실히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해줘야죠. 너무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놔 대출 안 그래서 해주는 것도 문제야. 대표님만 돈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저만요? 예, 왜요? 현금 있는 분들만. 내가 무슨 현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싹 정리가 되고 놀리시는 거죠, 지금. 아니다. 알면서. 아니 정리될 거니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개입 투자를 못해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전세 끼고 들어가죠. 매입하는 사람이랑 전세랑 같은 날짜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거예요. 현금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우리가 올림픽파크 폴에요. 둔촌주공 얘기했잖아요. 거기 뭐 12,000세대가 11월 달부터 입주인데 걔네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조합원 분양은 내비두고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은 피 주고 사가지고 내가 그 분양권 가지고 있다가 내가 소유권 이전할 때 전세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날 전세가 들어오는데 날짜가 동일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랬더니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단톡방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어디 은행에서 해준다더라 해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대출도 뭐 받기 힘들고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저번에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현 정권이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유연성이 있는 거냐 일관성이 없는 거냐. 일관성이 없는 거죠. 또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 네.
유연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때 이게 뭐 따라서 어디다 갖다 붙이긴 나름이긴 한데 현 상황에서는 너무 일관성이 없는 진짜 거죠. 없죠. 왜냐면 네. 그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 살리려고 솔직히 미국행 날까봐 쫙 뿌린 거란 말이에요.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대출도 규제해버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웃긴 거는 갭 투자를 잡겠다고 전세자금 대출 막는 것도 웃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금만 다 움직이는 거예요. 현금만. 현금 부자.